행복한 초보농부 2023년 11월 9일 수요일. 올해 텃밭 농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어제 마을 단체 관광에 이어서 산골 방앗간으로 들기름 짜러 가는 날이다. 생애 최초 들깨 한 말 수확이다. 주말 농부 첫 해에 반말 정도 수확했고 2년차에는 한 대박도 안 되는 수확량이었다. 올해는 직접 지은 들깨 농사로 생애 최초 들기름을 짜게 된 셈이다. 들깨 농사의 주역은 당연히 아내이다. 아내가 다니는 시골교회 장로님께 얻어온 들깨 두 판을 아내가 모두 심었다. 장로님은 아내의 인맥인 권사님 부군이다. 사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나를 예쁘게 봐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다. 예뻐해주시는 덕택에 나 혼자서도 장로님 댁을 한 번씩 방문하곤 한다. 산골 마을에도 다양한 인격이 존재한다. 장로님은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믿어지는 훌륭한 인품을 지니셨다. 불쑥불쑥 방문할 때마다 커피도 주시고 삼종 파며 전지가위며 각종 물품들도 기꺼이 챙겨주신다. 하지만 무엇을 바라고 찾아뵙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무튼 들깨 모종을 혼자서 모두 심은 아내의 노고 덕택에 들깨 한 마를 수확했다. 들깨를 베고 말리고 털고 알갱이 선별 작업까지 거쳐야 한다. 알갱이 선별 작업 후에도 충분한 건조가 필요하다. 들기름이나 들깨가루 등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다. 보편적으로는 들기름이다. 들기름을 한꺼번에 많이 짜두면 변질이 된다고 한다. 들깨 한 말에서 2리터 내의 들기름이 나온다. 방앗간에서 들기름을 짤 수 있는 최소 분량은 한 말이다. 들기름 짜기 전에 해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정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물세척이다. 모든 곡물이 마찬가지다. 고춧가루를 만드는 홍고추도 건조 전에 물세척이 필수이다. 건고추 역시 방앗간에 가기 전 깨끗한 물수건 등으로 먼지나 불순물을 닦아야 한다. 쌀밥 지을 때 물세척 과정을 거치는 것 같다. 들깨 역시 방앗간에 가기 전 반드시 물세척을 해야만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확한 들깨 알갱이에는 각종 먼지부터 작은 모래나 불순물이 무척 많이 붙어있다. 물세척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들기름에 미세한 모래 알갱이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든 누군가의 수고로움 없이 공짜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텃밭 첫 해에 반말 정도의 들깨를 물세척했던 기억이다. 들깨 알갱이가 물에 뜨는 탓에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돼서 조심조심 진행해야만 했다. 올해는 들깨 물세척을 아주 쉽게 편하게 능숙하게 마칠 수 있었다. 무슨 일이든 직접 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평소 지론을 텃밭에서 몸소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들깨 물세척은 3회 정도면 충분하다. 미세한 모래나 불순물만 적당히 제거하는 정도면 된다. 그런데 난 물세척을 무려 5회씩이나 했다. 하지만 깨끗하게 세척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 들깨 물세척은 방앗간 가기 하루나 이틀 전이 가장 좋다. 물론 날씨도 살펴야 한다. 들기름의 경우 방앗간에서 80도 이상으로 볶거나 찌는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물세척 후 완벽한 건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들깨 물세척 후 건조는 이번에 셀프 제작한 건조망이 유효했다. 알갱이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메시 크기면 어느 망이든 가능하다. 물세척 후 햇볕에 하루 정도 매달아 두면 수분이 대부분 빠진다. 건조망을 사용하면 폴리에틸렌 천막이나 은박 돗자리에 비해서 물 빠지는 속도가 비교 불가이다. 이번에 방앗간에서 보니까 들깨를 그냥 가져온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물세척하는 장면도 있었다. 물세척 후 물기만 잠깐 빼고 볶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었다. 들기름 담을 병은 요리병이 좋을 것 같다. 방앗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들기름병은 스스로 준비해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들깨를 볶지 않고 생으로 기름 짜면 좋다는 말을 주워들은 초보 농부로서는 방앗간 사장님께 생으로 짜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들깨는 80도 이상으로 볶거나 찌는 공정을 거쳐야만 알갱이 안의 고체가 들기름 유체로 변한다는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역시나 교과서적인 지식 못지않게 경험을 통한 지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을 실감한 날이었다. 들깨 한 마를 들기름으로 짜면서 아주 여러가지 동시에 경험한 하루였다. 들깨 농사는 다소 엉성했지만 들깨 수확부터 알갱이 선별 및 물세척을 거쳐서
방앗간으로 향하는 과정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2023년이었다. 내년에는 들기름 짜러 방앗간 향하는 과정이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번에 수확한 가을무로 무생채 만들어서 들기름에 쓱쓱 비벼 먹는 비빔밥 영상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하루하루 초보농부의 소소하고 잔잔하고 행복한 일상이 이어져 가는 중이다. 이 채널의 주제는 은퇴 후 인생 2막을 설계하는 초보 농부의 일상과 텃밭 그리고 귀농귀촌 및 전원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풍경들입니다. 콘텐츠는 주 1회 이상 업로드를 목표로 합니다. 정기 업로드 시점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 시간입니다. 기타 콘텐츠 및 쇼츠 영상은 제작 상황에 따라서 상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 소개되는 농작물은 대부분 농부의 서재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입니다. 참고로 농부의 서재 대표인 유가이버는 공식적으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상태입니다. 농업인 자격이 되는 과정은 농지대장 정비 농업경영체 등록, 그리고 농협조합원 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농업인이 되는 필수 과정은 농지대장 정비와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도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조합원 가입은 선택사항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부의 서재 텃밭의 주력 작물은 외성호두입니다. 재래종 호두에 비해서 키가 작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 특성을 가진 계량 품종입니다. 그 밖의 작물은 호두나무 성장과 수확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재배하는 간작에 불과합니다. 다만 호두나무 농원이 완성 단계에 이르더라도 골과 골 사이에 온갖 종류의 텃밭 작물은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텃밭 농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콘텐츠는 유가이버가 텃밭과 전원생활 그리고 모든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을 사진 및 영상으로 저장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콘텐츠 기획 및 편집은 유가이버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